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춘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고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팀장님. 네. 저는 오늘부로 빅데이터를 그만두겠습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단지 오프닝 때문에. 오픈이 좀 부담이 돼가지고 아, 네네. 사실 처음 이제 섭외를 받았을 때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빅데이터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떻게 되냐. 네, 이젠 그만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먹고 살려고 뭐라도 하려고 했는데 자리 잡은 느낌이 들거든. 그렇군요. 사람이 배부르면 안 돼. 자, 일단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디인지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국내 1위의 타이어 업체 한국타이어입니다. 아유, 세계적이죠. 한국타이어의 전신은 1941년 세워진 조선 다이아 공업입니다. 1962년 국내 최초로 파키스탄에 타이어를 첫 수출했는가 하면 1969년 국내 최초로 겨울용 타이어를 개발했고 1982년에는 국내 최초로 이마크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 경제 호황과 함께 해외 지사 네트워크를 18개로 늘렸고요. 국내 자동차 보급률과 수출에 힘입어 금호 타이어의 전신인 삼양 타이어와 시장을 양분하며 타이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메이저급 자동차 회사들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 180여 개국의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으며 총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 시장에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미국 타이어 전문지 모던 타이어 딜러가 실시한 타이어 기업 매출 조사에서 한국 타이어가 전 세계 7위를 차지, 2006년부터 9년 연속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사원수는요 6,909명이고요. 매출액은요 2016년 기준 6조 6,218억 원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국내를 대표하는 타이어 기업이자 전 세계적인 진짜 한국 타이어인데요. 평소에 어떤 이미지였는지 우리 또 영훈 학생부터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학생 입장에서 타이어 기업이 그렇게 그렇죠.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뭐 그건 차를 그렇죠. 타거나 이러지도 맞아요, 않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타이어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다른 기업들이 더 떠오르거든요. 금호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 넥센 넥센. 이쪽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큰 회사인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 또 상국장님은 차에 관심이 좀 많으시기 그렇죠. 때문에 또 네. 타이어 특성까지 차박후. 타이어 특성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요. 다 깨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이 조사 꾸기 형이 다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제가 한국 다 타이어. 했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타이어가 이게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예. 정말 타이어는 과학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여름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빗방울이 정말 잘 새어 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겨울용 타이어는 이제 이게 눈이 이게 안 미끌리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이제 레이싱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홈이 없습니다. 레이싱 타이어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홈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타이어별로 왜냐하면 이게 랩 타임이 너무 달라집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고급 타이어를 좋은 걸 쓸수록 이게 쇼바가 안 좋더라도 타이어 자체가 충격을 완화를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타이어가 아니라 이게 가격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싼 거랑 저가랑 그만큼의 값어치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 타이어가 국내 기업에서는 가장 크고 네. 단가도 좀 비싸고 네네. 그만큼 고급 타이어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네. 아 잘했다 이 정도. 빅데이터 상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 타이어가 지난 1년 동안 37,3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뭐 많은 언급수는 아닌데요. 이 연관어를 보면은 타 회사, 그 타이어 회사와의 어떤 비교를 많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타이어 회사들을 좀 비교한 후에 구매를 하는 소비 패턴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넥센, 금호, 미쉐린, 또 외제차가 늘다 보니까 외제차와 그 타이어의 어떤 궁합을 따지는 그런 함께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연관어에 BMW, 아우디, 벤츠, 그러니까 판매 순위가 높은 수입차 이름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탐색어 여론 동향도 한국 타이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미지 한국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런지 매우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안전하다, 좋다, 뛰어나다. 한국 타이어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준생들에게 좀 어떤 이미지의 기업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공채를 보면 이제 채용형 인턴, 그다음에 산학 장학생, 학부생들 이제 석사 박사들 타겟이고요. 그다음에 유학생 전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형이 거의 다 이공계로만 흘러갔습니다. 연구개발 직군에서만 채용이 있어서 재료 공정 연구 이쪽은 이제 고분자라든가 재료 화학 전공했던 친구들 입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 개발 연구는 이제 기계와 자동차, 또 마찬가지로 기초 연구는 이제 선행 개발이라고 해서 추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연구 개발, 타이어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는 파트인데 여기 대전 지역이고요. 이 R&D는요. 그다음에 기계, 자동차 전공 학생들 채용이 한 2자릿수 정도로 열렸어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못 됐지만 이공계들 입장에서는 또 뭐 우리가 늘상 제공하는 쓰는 삼성전자, LG화학, 뭐 현대자동차 외에도 타이어 업계에서도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고분자라든가 특히 화학 쪽으로 전공했던 친구들은 일반 화학이나 정유화학 이런 쪽만 보지 말고 이런 수지 계열, 폴리머 계열의 업계도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 텐데요. 오늘 인터뷰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 요즘 그 채용 상담회 설명회가 거의 이제 없는 시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길 가는 학생들을 잡아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마침 또 간 날이 중간고사 시작 날이에요. 아이고야, 힘들었겠네요. 그래서 인터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갈 때마다 이런 시간이. 그래가지고 좀 힘들긴 했는데 언제가 잘 돼요? 물어봅시다. 이렇게 네. 뭐 언제가 도대체 그렇게 채용 상담회 말고는 힘듭니다. 한번 아. 저 대신 하루 특집을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떠세요? 아니, 네. 단가 자, 여기 손은 또 이렇게 단가에 아, 손이 되게 품격이 있으세요. 손이 네. 이렇게 좀 참으시고요. 학생들의 이야기 그러면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캠퍼스 특파원 이용훈입니다. 오늘의 주제 기업 한국 타이어에 대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저희 모교 성균관대학교에 왔는데요. 네. 아파 보이죠, 중간고사 학생들. 기간이다 그쵸. 보니까 인터뷰 난항이 예상돼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리고 후배들한테 먼저 톡을 한번 돌려봤거든요. 단톡방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던가요? 답장이 하나도 없네. 내가 어떡하지? 문자만 계속 없어져요. 다 아, 그래요?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이 전화. 여보세요? 경서가. 도서관이라고? 어색한데? 어색했나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케이. 고마워, 오케이. 이렇게 대화가 빨리 일어나요. 이 친구입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뭐 부품 중에? 부품 중에 네. 되게 무시하는데요. 엔진이죠, 당연히. 엔진이 가장 중요하죠. 심장 엔진이니까. 네. 어때요? 엔진이. 있어야 되니까 타이어가 타이어가 중요하다. 맞아, 이 친구 살짝 눈치를 챈 것 같은데. 그러면 타이어 기억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 저는 넥센 타이어. 넥센 타이어. 야구를 평소에 예, 야구를 좋아해서. 아, 어떤 타이어가 좀 떠올라요? 저는 금호 타이어. 금호 최근에 뉴스에서 그 한국이 안 한국 타이어가 나오네요. 거의 안 나왔어요. 중국에 넘어간다. 참 공교롭게도 오늘 주제는 한국 타이어거든요. 한국 타이어. 솔직히 시킨 거죠. 아니에요, 진짜. 아, 그래요? 진짜 리얼입니다. 그럼 혹시 한국 타이어에 대한 평소에 이미지 같은 건요? 제 생각에는 타이어 기업 하면은 보통 이제 안정적인 걸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일단 거의 차가 고정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고정적인 이런 그 수입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타이어를 처음에 이용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래 바꾸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보통 그냥 해주는 대로 하게 되고 네. 그 정비소에서 주로 쓰는 게 기존의 기업들과 계속 연결돼 있다 보니까 싸게 그냥 가는 사람도 안정적인 많잖아요. 그렇죠. 회사 같은 거 잘 제일 보고. 중요하다고 그 정도만 생각이 되네요. 네, 지나가다가 제 동아리 후배를 만나서 동아리 후배 또 커피 조공을 하고 인터뷰를 따냈습니다. 한국 타이어에 대한 평소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타이어 기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네. 해외 쪽에서도 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듣고 네. 해외적으로도 수출 많이 하고 있군요. 지원 네, 80%가 해외에서 팔리죠. 마케팅 활동도 잘 벌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노트북을 펴고 밖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네, 노트북을. 그럼 날이 지금은 좋으니까 제가 밖에서 알기로 이렇게. 네. 전공이 확실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학년이거든요. 어떤 전공 원하고 있어요? 정치외교학. 정치외교과. 네. 자, 그러면 5월 9일 대선 때 투표를 하셨나요? 네. 그 첫 투표일 것 같은데 어때요? 되게 떨렸고 네. 긴장되기도 했지만 네네. 한편으로는 네. 첫 투표니까 네. 설레고 네.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대선 전 녹화라서 투표를 안 했는데 되게 잘 잘해주네요. 맞춰주더라고요. 혹시 정치외교과라 그런지 쑥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희 오늘의 주제 기업이 한국 타이어인데 혹시 타이어 하면은 어떤 기업들이 좀 떠올라요? 아무래도 영화관에서 많이 보는 금호 타이어나 근데 금호 타이어가 캐릭터들 많이 나오는데. 예, 캐릭터가 광고. 많아서. 미셸린. 미쉐린은 또 워낙에 또 네. 그 캐릭터가 유명하니까. 근데 여성분 치고 어린 학생인데 미쉐린까지 하는 것도 네. 좀 많이 하는 거죠. 그 미이라 그 미이라 캐릭터 그림, 때문에 예. 아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해봤는데 한국 타이어를 떠오르는 학생들이 많이 없었어요. 한국 타이어 왜 이렇게 좀 인지도가
혹은 이렇게 많이 안 떠오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다른 타이어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할까? 약간 그런 대외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직 부족해가지고 네. 보통 사람들이 처음 떠오르기에 쉽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잘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1위 타이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타이어 업체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고 질문을 했더니 넥센과 금호가 더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좀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홍보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1인데도 이번에 불구하고 메가박스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메가박스요? 광고. CGV에 금호가 CGV에 나오니까. 금호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타이어를 한 2년, 3년에 한 번 바꿔요. 그렇죠. 한 번 바꾸잖아요. 근데 싼 거를 바꾸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바꿀 거 괜찮은 걸 바꾸자는 남자들의 주의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유명하지 않더라도 금호, 한국, 넥센이 있더라도 살 때 되면 사람들이 검색을 해요. 어디가 좋은지. 그러면 한국 타이어가 질적으로 좋다는 게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딱히 홍보를 안 해도 구매는 한국 타이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거를 찾으면 넥센이나 더 뭐 신발보다 싸요. 그런 데도 가겠죠. 근데 질적으로 찾으면 어차피 3년에 한 번 갈 거. 그러니까 홍보를 안 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일 사서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죠, 그렇죠. 굳이 3년에 한 번 바꾸는데. 네. 되게 한국 타이어 마케팅 팀장님 같았어요. 그러게 예. 하나 보내요. 어차피 외제 타이어 쓰시니까. 타이어가 지금 그 홈이 다 보일라네. 빨리 바꾸셔야겠어요. 죽어요.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타볼게. 아니요, 큰일 나요. 자, 그러면 떠도는 한간의 소문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요. 예, 우리 또 한간에 떠도는 선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원을 점점 줄인다고 카더라. 예, 이거는 근데 모든 회사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독 좀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 업계는 이제 수지사출 기업이다 보니까 장치 산업으로 이제 타이어가 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있었던 공채들도 연구개발 직구로만 채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화학에 어떤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산업은 공정은 이제 장치 프로세스를 그냥 일괄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반도체 대비는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용 규모가 비주얼 4년 공채로 이제 봤을 때는 그다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이제 그때그때마다 벌어지는 공채 사이클이 있으니까 꼭 그렇다고 생각지 말고 나중에 또 하반기 때 공채가 열리게 되면 꼼꼼히 여러분들 따져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우리 타이어 기업인 만큼 연봉도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연봉이 많습니다. 직원 평균 연봉이 한 6,500만 원 정도 되고요. 초봉이 한 4,400만 원 높은 많네요. 수준이죠. 그래서 대리감 5천만 원, 과장이 8천만 원, 부장이 9천만 원, 차장이 한 1억 넘는 선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타이어 업체 중에서는 거의 가장 많이 받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네요. 알겠습니다. 홍쌤 그러면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스펙이면 좀 취업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제 여기 이 회사 들어간 제 학생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제가 오늘 그냥 단순히 취업했던 것들만 좀 알려드렸는데 취업 히스토리 관점에서 한번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아주 그냥 일상적인 공대생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는 인서울 사립대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뭐 서성한 이런 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는 27 남학생이었고 학점은 뭐 3점 후반. 그리고 토익은 한 800 후반. 스피킹은 괜찮았어요. 세븐이었으니까 공대생 치고 높은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인턴 이력은 대신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일반 기계 기사를 땄어요. 이 정도라고 하면 영어는 일반 공대생들보다 조금 높지만 그렇다고 최고 명무대 수준은 아니고 대신 인턴을 안 했으니까 통상적인 남자 기계 그냥 전공 공대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가 한 시즌에 하반기 때 28장을 썼어요. 되게 조금 쓴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데 28장은 뭐 두산중공업도 있었고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이런 데도 있었어요. 28개를 도전을 했고 그중에서 서류가 10개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그다음에 한국석유공사 이런 데는 서류가 웬간하면 붙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친구가 제대로 서류를 뚫은 건 남자 공대생이지만 28개 중에서 한 6개 정도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인적성 시험장까지 올라갔던 게 한 3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개 기업에만 최종 합격을 했죠. 요게 대한민국 일반적인 남자 공대생들의 취업 히스토리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나는 문과인데 한 시즌에 한 30개 썼다. 그거는 이제 시쳇말로 지금 시즌을 뛴 게 아니에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한 10장만 쓰고 나서 10개 다 떨어지면 야, 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고기업. 예, 또 핫한 키워드로서 여러분들을 취향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예. 왜 다 같이 시간차 하세요? 충격으로. 할 게 없어서 이거라도 하죠. 아, 그래요? 자,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모터스포츠 샵 24시 시리즈입니다. 타이어 기업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모터스포츠입니다. 한국 타이어는 지난 2015년부터 세계적인 레이싱 대회인 24시 시리즈의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두바이에서 시작돼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24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포르쉐 911, 뭐 람보르기니 우라칸,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3, 아우디 R8.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면서 빠른 차들이 다 참가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미엄 차량들이 참가해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리기 때문에 그만큼 타이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리고 최대 규모의 어떤 내구 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개막전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열리거든요. 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전 세계 6개국에서 7라운드로 개최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한국 타이어 입장에서도 이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 효과도 대단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세계 대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개최하는 대회에도 이 한국 타이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 팀이 국내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 2017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 6000 이름이 길죠. 이 대회에 참가를 하고요. 국내외에서 이제 한국 타이어의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올 한 해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가 올 한 해 그 기업 이미지를 알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사실 모터스포츠뿐만 아닙니다. 그 축구의 명가 레알 마드리드 와도 손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건 뭐죠? 국내 타이어 3사 가운데서 유럽에서 축구 마케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금호 타이어입니다. 금호 타이어. 네, 타이어 회사 중에서. 타이어 중에. 금호 타이어가 이제 국내 기업을 통틀어서 유럽 축구 마케팅을 시작했던 게 프리미어리그 1호 박지성 선수를 후원하면서부터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장에 금호 타이어 로고가 나가면서 전 세계적인 그 이미지를 끌어올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국 타이어도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 예, 호날두가 있는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죠. 축구 클럽이죠. 막내 업체가 이제 넥센 타이어인데 맨시티하고 이제 맨시티,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넥센 타이어는 이제 맨시티 유니폼에 넥센이란 이름을 달고 뛸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런 스포츠 마케팅은 이 한국 타이어가 또 주력해야 할 그런 홍보 수단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해시태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T스테이션, 샵 멀티숍입니다. 예, 한국 타이어는 우리 타이어 전문 매장인 T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 타이어만 아니라 타사 타이어도 함께 파는 멀티숍으로 점점 바꿔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난번에 GS 칼텍스 다룰 때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한국 타이어도 역시 변신을 좀 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뭐 타이어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이제 타이어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SK 네트워크스라든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GS 오토 오아시스도 타이어 유통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비타이어 제조사들은 타이어 유통, 그다음에 타이어 제조사들은 경정비 사업에 서로 이제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 생긴 겁니다. 이에 맞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 유통 사업 강화에 나섰는데 T스테이션을 다양한 타이어 브랜드도 함께 파는 멀티숍으로 이제는 바꿀 거예요. 예전에 한국 타이어만 팔았다면. 그래서 타이어 업계의 하이마트를 꿈꾸고 있다.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 타이어가 유통 사업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서 타이어 사업에도 좀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를 소유하지 않고 고용유하는 시대가 되면은 지금처럼 뭔가 승차감을 생각해서
고급 타이어를 구매하는 수요도 줄어들 거고요. 타이어 업체 간의 어떤 기술력도 이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다방면으로 이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한국 타이어가 좀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지금 해외 쪽으로 되게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고 그쪽에서 수익도 많이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만큼의 해외 그 인력을 뽑지 않고 있다고 그 국내에서 해외 인력을 뽑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하고 언제쯤이면 그게 많이 뽑힐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뭐 그 취준생들이 지원을 할 때 해외 영업이나 이쪽은 되게 인기가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 타이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80% 이상이 해외에서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올리는데 왜 해외 영업이나 이쪽 인력 쪽은 잘 뽑질 않는지 그런 안 열렸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조업 근간이기 때문에 해외 영업 이건 한국 타이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죠. 제조업이라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영업사원들이 매출이 는다고 해서 영업사원을 많이 뽑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하면 거래선이 확대되고 제품의 가짓수가 많아질 때 영업사원들을 많이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용 규모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공계들이 취업이 잘 되는 건 항상 그 친구들은 제조의 메커니즘을 배우는데 타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라인은 계속 변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내가 안다고 해서 뭐 바꿀 수는 없으니까 확인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타이어 해외 영업만 꿈꾸는 구직자는 이 바닥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다양한 산업재의 영업을 같이 바라보면서 스펙트럼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하는 게 구직자의 좀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뭐 그러면 계획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이게 공채가 또 하반기 때 열릴 테니까 그때 우리가 좀 더 지켜보긴 해야죠. 영업은 그나마 또 이제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채용이 좀 많이 열리는 분야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볼게요. 타이어 사업이라는 게 이제 고정적으로 차가 소비가 되면 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면이 있는데 사실 타이어 외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어떤 새로운 창의성 있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확장하기가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국 타이어라는 기업이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취업이라는 게 그냥 돈 버는 거 이상의 또 의미가 있잖아요. 뭐 자기도 그렇죠. 또 성장도 하고 싶고 꿈도 이루고 싶은데 근데 한국 타이어라는 기업이 뭐 그런 성장 가능성은 뭐 창의적으로 좀 이걸 사업을 확대할 만한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인상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 테크도 돔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업계 최초로 그 연구 센터를 지은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는 자동차 회사도 아닌데 드라이빙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고요. 여기 지금 투자 금액이 약 한 3천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R&D 투자를 했는데 업계 규모를 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연구개발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750명의 연구원을 2020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높이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채용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타이어가 아까 상국 씨가 얘기했지만 타이어가 그냥 단순 타이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독일에서 진행되는 IF 디자인 어워드 2016에서 컨센트 디자인 부분 최고적인 골드를 이제 수상을 했거든요. 한국 타이어가. 이게 뭐냐면 하이블레이드라는 타이어 내부적인 홈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비가 왔을 때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타이어가 접지력이 부족해지고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연구 개발이 있겠죠.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타이어 분진 이야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계도해서 친환경 타이어, 그다음에 또 고가형 타이어라든가 아주 성능이 좋은 타이어 이 두 부분을 좀 끌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이게 너무 빤한 사업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볼 건데요. 우리 상국 교육께서 네, 우리 또 면접 상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용훈 씨, 네. 예, 오신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면서 뭐 타고 왔어요? 오면서 버스 타고 왔습니다. 아, 버스요? 예. 버스 타이어가 그 뭐였죠? 버스 타이어를 유심히 보진 못했지만 안정감이 있는 걸로 봐서는 한국 타이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예. 국내 버스에는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타이어 면접을 보러 오시는데 그 타이어를 안 보셨네 한번? 네, 죄송합니다. 혹시 면접관님 타이어는 어떤 거 쓰시는지. 저희는 다 한국 타이어죠. 아. 아니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아, 네. 의제차 타는 것 같아서.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미세먼지가 뭐 예전에는 중국에서 날라온 게 거의 다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뭐 요즘 또 연구를 보니까 국내 요인이 좀 많다. 그중에 또 타이어 분진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선 때도 그 각 후보들이 친환경에 대한 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놓았던데 그럴 만큼 앞으로 또 이 타이어 분진에 대한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한국 타이어도 이미 우리는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유율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좀 선도해 나가는 친환경 타이어를 또 먼저 개발해서 선도해 나가는 그런 위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우리 사회예요. 미세먼지가 네. 한국 타이어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 어떤 그런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잘 얘기했는데 지금 네. 면접관이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그런가요? 네. 아유, 아닙니다. 면접관님. 네, 네. 그럴 수 네, 있군요. 네. 예,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왜냐면 영훈 학생이 예. 정말 웃기게 하려면 웃기게 하고 네. 잘하려면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애매해요. 다 애매한 거예요. 여기 와가 있는데 네. 계속 멋있는 척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겉멋이 거예요. 들었나요? 아니 겉멋도 이게 멋있지가 않아. 속멋이 들었어. 자기 혼자만 알아. 나만 혼자만. 성멋이래. 속멋이 들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자, 우리 와 대답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우선 회사 차원에서도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분진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면 당연히 규제라든가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스펙의 제품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선행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기업적인 부분은 말고도 이번 그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서도 우리 사회가 또 갈등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근본 원인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의 유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너무 많아지는데 저는 이 부분은 뭐 정치적인 현안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우리 모두가 정확한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 제 선에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답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만. 꽉 굴리셨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자 다음부터 은성 학생한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그 미세먼지 이야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영훈 학생 이야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어 분진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이건 타이어 업계에서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바라봐야 될 이슈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조금 추가시킨 건 뭐냐면 좀 우리 사회에서 물론 갈등이라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그를 통해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뭐 진보 보수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품에 안을 수 있는 여러분들 포용력을 좀 보여주는 것도 요즘같이 예민한 시대 때 좀 신입사원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좀 첨언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향 저격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